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예전에 직접 겪었던 경험과 주변에서 보고 느낀 여러 상황들을 솔직하면서도 따뜻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해서 때론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순간이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더군요. 예전에는 저도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갑갑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좋아하는 분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몸소 느끼고 지켜본 바로는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사람 사이에 생기는 느낌이라는 것은 미묘한 감정선을 타고 흐른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령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분위기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분위기를 아주 살짝 비틀어주거나 아니면 마음 한구석을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것이 잘해주기만 하면 당연히 상대가 호감을 느낄 거라고 믿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느낌을 자아내야 비로소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분과 친구로만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전혀 모르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늘 같이 어울리며 밥도 먹고 장난도 치면서 마음속으로만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함께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 제가 조리 도구를 챙겨와서 직접 음식을 만들었고 그분에게 재료를 다듬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 서로 아주 조금은 연인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주방을 어지르고 참기름이 어디 있는지 묻고 양념을 조금 더 넣어보자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소소하게 한 집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커플처럼 행동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느낀 점이 그런 사소한 상황이 의외로 큰 심리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연인 척하면서 연출이라 해도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치면 서로 가깝다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샌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뭘 같이 만들고 나니까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아요.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듯 설렜습니다. 아마 상대도 같은 기분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후로는 일부러 다양한 상황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직을 고려하던 시기에는 고민되는 부분을 슬쩍슬쩍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적인 얘기는 사적인 감정과 섞이지 않는다고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의논을 할 수 있는 상대에게 자연스러운 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더불어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줄 때 느껴지는 따뜻함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문제라는 건 인생의 큰 갈림길이니만큼 이걸 함께 고민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결속감이 싹트게 마련이니까요. 또 다른 예로 집안을 새롭게 꾸미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도 그분에게 이런저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벽지 색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은 방에 두는 가구의 배치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그러면 그분도 마치 직접 우리의 보금자리를 같이 구상하는 듯한 기분에 살짝 젖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건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 아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너무 자주 반복하면 상대가 의도를 느끼거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리고 적당한 빈도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외성을 통한 감정의 파고입니다. 말하자면 상대에게 한결같이 다정하고 착하기만 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살짝 장난스러운 걸 넘어서 폭소가 터지게끔 만드는 모습. 반면에 다음 순간에는 아주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모습. 이 양극단을 오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몸소 경험한 일을 하나 털어놓겠습니다. 겨울철에 좋아하는 분과 약속이 있었는데 그분이 뭔가 요즘 들어 피부가 메말랐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가볍게 농담을 던졌죠. 똑똑한 사람은 몸속 수분이 많다는데 건조한 걸 보니
혹시 너무 영리해서 머리가 뜨거워진 건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처음 꺼낼 때는 내심 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기분이 상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그분이 웃으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타박을 하더군요. 그 장면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냐고 핀잔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시도가 사람 사이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난은 장난으로 끝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제가 그분에게 보습용 안개분 무통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몇 개 사놓았는데 남아서 주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죠. 사실은 그분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둔 건데 괜히 쑥스러워서 조금 둘러댄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놀려놓고 또 이렇게 챙겨주니까 헷갈린다고. 그런데 그 헷갈림 자체가 감정을 더 크게 만들죠. 때론 이런 밀당이라 할 수 있는 흐름이 상대에게 좋게 작용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일어나고 기분 좋은 혼란이 생길 때 사람은 오히려 그 상대를 강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분은 제가 가볍게 던지는 농담도 크게 화내지 않았고 오히려 장난으로 받아쳐주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를 먼저 예측해서 뭔가를 챙겨준다든지 제가 조금 더 자상한 면모를 보여주면 겉으로는 혼란스러워하는 척하면서도 내심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이렇게 단순한 장난과 세심한 배려를 오가는 모습에서 의외의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은 확실하더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모든 건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에서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가 아직 완전히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다가갑니다. 이건 좋은 결과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불편함을 느끼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의 호감이라도 있어 보인다 싶으면 당장 어떻게든 사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곧바로 둘 사이를 확실히 정리지으려는 느낌으로 들이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분과 두세 번 정도 만났을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바로 결정적으로 다가가서 오늘 기분 좋으니 우리 사귀자는 말부터 꺼내버렸습니다. 상대는 당황스러워했을 겁니다. 당시에 저는 상대가 분명 저에게 호감이 있고 그래서 쉽게 수락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분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바빠졌다며 한동안은 만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점점 연락이 줄어들더군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아직 저를 충분히 편안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저 혼자만 상대의 마음을 재단한 채 달려들었다는 걸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진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을 활짝 열지는 않습니다. 특히 호감이 싹 트는 단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설렘과 흥미가 조금씩 생긴 상태인데 그걸 과하게 압박하고 몰아붙이면 상대는 당연히 방어태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모든 것을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상대가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벽을 조금씩 낮추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느긋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에게 강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관계를 쌓아나가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오면 살짝 앞으로 나아가고 그 가능을 보면서 다시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한 발 물러나기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끈을 조여나가듯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지요. 이건 제 경우에는 아주 큰 효과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분과 꾸준히 연락을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분의 일상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살짝 뜸을 들여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 그분이 먼저 궁금해서 연락해 오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왜 오늘은 연락이 없이 궁금해지고 그 작은 궁금증이 결국 저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당연한 듯 봤던 관심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순간 상대가 먼저 다가올 때 저는 또 애써 튕기지 않고 반가워하면서 웃으며 받아줍니다. 그렇게 서로가 주고받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함과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가 편안해지고 익숙해졌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상대와 대화를 할 때 긴장감이 사라지거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주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오늘 같이 좋은 시간 보내니까 혹은 요즘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다며 살짝 여지를 던지는 겁니다. 혹은 더 과감하게 지금까지 편하게 지냈는데 사실 서로가 좀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살며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거절당할 위험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가능성을 잡기 위해 어느 정도 도박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도박이 너무 이른 시점에 벌어진다면 실패의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른 시점에 무모하게 덤볐다가 거절당하니 그 이후 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점까지 천천히 공감대를 쌓은 다음에 한 걸음 다가가면 상대도 이미 저와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져 있으니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더군요. 그렇게 천천히 다가가서 상대가 저를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에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공감입니다.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무심한 듯 하더라도 그분이 겪는 어려움이나 작은 고민에도 귀 기울이면 어딘가에서 나중에 반드시 보상처럼 돌아옵니다. 둘째로 믿음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람으로서 믿을 수 있어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 서로 감정적인 부분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셋째로 설렘입니다. 농담을 던지고 살짝 장난치면서도 가끔은 크게 놀라게 만들고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감싸주는 식의 감정 교류가 있으면 상대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기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했고 괜한 말 실수로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기보다는 왜 그랬을까를 되짚어보고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더라도 아예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실수를 수습하면서 오히려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나중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미숙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서로를 성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두 번 시도를 해보고 잘 안 되면 자신이 매력이 없다고 자책하거나 혹은 상대가 원체 관심이 없으니 끝났다고 단정지어버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멋지게 변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괜히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지나친 자신감 혹은 자격지심에 빠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를 다듬고 상대를 이해하면서 다가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시 제 말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서로가 연인처럼 느낄 수 있는 작은 상황들을 자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뭔가를 같이 만들거나 간단한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은근히 연인처럼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둘째로 가볍게 장난치고 때로는 돌직구처럼 대담한 농담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심한 배려로 상대를 감싸주면 두근거림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관계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 가세요. 상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이 익숙하고 편안해진 시점이야말로 감정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발전시킬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환경과 성격 선호도가 다 다른 이 말입니다. 다만 제가 직접 부딪혀보고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듣고 느껴본 결과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통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며 스스로도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억지로 따라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흉내내면 분명히 어색함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의외로 감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어렴풋이 알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마음만 굴뚝 같고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 결국 내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되 상대를 배려하고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나아가는 편이 훨씬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잘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사람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인연이 나타났을 때 더욱 성숙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니까요. 아울러 누군가를 좋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는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기대하거나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사랑이든 호감이든 결국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춤과 같습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끌어당기면 다른 쪽은 버티거나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동력을 주지 않으면 둘 사이에 심심한 기류만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템포와 리듬을 맞추면서 서로가 주고받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내가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야 하며 또 어느 정도의 실패는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실수도 하고 감정 조절에 미숙한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완벽해지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살려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농담과 배려의 조합은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놀려주는 듯하면서도 무시당한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의 가벼운 장난에 종종 마음이 들뜨곤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심 어린 보살핌이 뒤따르면 반전 매력을 느끼면서 감정이 짜릿하게 변동됩니다. 저 역시 이런 방식을 시도해보고 초반에는 익숙하지 않아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니 그 흐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한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이 강해서 농담을 심하게 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분은 시원시원하게 웃어넘기지만 또 다른 방식의 예민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때문에 첫 만남에서부터 모든 걸 시도할 필요는 없고 서서히 상대가 어떤 부분에 민감하고 어떤 부분을 즐기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올바른 타이밍에 적절한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성공적으로 맞아떨어지면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폭발적으로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움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상대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더 이상 어색하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일상 속에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순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살짝 들뜨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거창한 이벤트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림이 피어오릅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을 조금씩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훨씬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좋아하는지, 무슨 때에 웃음을 터뜨리는지, 언제쯤 약간의 스킨십이 허용되는지, 또는 언제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 어떻게 해야 상대가 나를 부담 없이 받아들일지 전혀 감이 없었죠. 그래서 그저 막무가내로 들이대기도 하고 혹은 아예 감정을 숨기기만 하면서 거리를 둬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실수를 했고 아쉬움을 많이 삼켰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란 서서히 열리며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그 반작용이 더 크게 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연인 같은 장면을 살짝 연출하며 두 사람 사이의 공동의 추억과 편안함을 만드는 것.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되 그 뒤에 세심함으로 감싸주는 단계적 접근. 그리고 한껏 감정이 무르익을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며 결정적인 순간에 자연스럽게 감정을 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가 드리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과정을 즐기는 자세입니다. 억지로 시나리오를 짜듯 계산하기보다는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설레하고 긴장하면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란 예측이 어려워서 언제 어떻게 확 열릴지 모릅니다. 반대로 언제 어떻게 닫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가끔은 느긋하게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조금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한편으로 여러분이 즐겁고 매력적인 삶을 살수록 그 빛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삶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가벼운 농담과 따뜻한 시선을 섞어가면서 때론 상대를 뒤흔들었다가 또다시 달콤한 배려로 다독여주는 방식. 이게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예전엔 한쪽에만 몰두했지요. 다정한 말만 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장난만 치다가 균형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상대가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예측 불가능할 때 사람이 더 궁금해하고 더 크게 감정을 느낍니다. 결국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든 그 시작은 작은 호감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호감을 키우는 건 여러분의 몫이겠지요.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나 현실에서 실천해 보실 때 작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과정이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만의 고유한 매력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대단한 비결이나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적절히 자극되는 호기심과 즐거움 안에서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진심이 깃들어 있다면 느긋하게 시간을 들이면서 천천히 확실한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맺고 싶거나 이미 마음속에 그분이 있는 상태일 거라고 추측됩니다. 부디 너무 어려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작은 순간부터 차근차근 노력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장난으로 흔들었다가 따뜻함으로 감싸주는 반전 매력을 발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고 느껴지면 용기 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애정과 관심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거기서 얻는 결과가 어찌 되었든 분명히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 더 큰 자신감과 풍부한 경험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오늘 제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이와 멋진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즐거움과 깨달음을 동시에 얻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켜보며 느낀 바를 최대한 솔직하고 따뜻하게 전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고 저도 최대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고민거리를 가져와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